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집을 임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임대료 검토 시 상당한 임대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해당 지역의 신규 임차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중간 임대료가 주당 $30 인상됐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동안 임대료 급등으로 오클랜드 지역 신규 임차인의 중간 임대료가 주당 $630에 이르렀으며 이는 오클랜드 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오랜 기간 유지된 후였습니다. 2021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 사이에 오클랜드의 중간 임대료는 주당 $590에서 $600 사이에서 반등했고 2023년 2분기에는 갑자기 주당 $630로 급등했습니다. 2분기 오클랜드 임대료의 큰 폭의 증가는 전국적인 인상이 주당 $5에 불과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6월에 오클랜드에서 1,742채의 신규 주택이 완공돼 오클랜드에서 완공되고 있는 새 주택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급증은 오클랜드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줄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인상은 올해 발생한 이민 급증과 일치하며 6월 한 달에만 약 17,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했으며 오클랜드가 주요 목적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임대로 공급될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언급된 임대료 수치는 테넌시 서비스에서 받은 본드를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 새로 임차한 부동산을 반영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연간 순이주 증가는 3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6월 말 연간 86,800명의 순 증가는 2020년 5월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이는 12만 1,600명의 비뉴질랜드 시민의 기록적인 순이민 증가와 3만 4,800명의 뉴질랜드 시민의 순이주 손실로 구성됐습니다. 2020년 3월 말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연간 순이주 증가는 9만 1,700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증가세가 인도, 필리핀,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지 시민에 의해 주도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 인구지표 관리자인 테신 이즈람은 2022년 11월 이후 몇 달 동안 평균 약 12,000명의 비뉴질랜드 시민의 순이민이 증가했으며 이는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6월 말에 뉴질랜드에 입국한 해외 방문객이 254만 명으로 1년 전 223만 명에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103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큰 해외 방문객 입국국이었으며 미국이 25만 3천 명, 영국이 15만 3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녹색당과 액트당은 노동당이 새로 발표한 조세 정책을 실망스럽고 불행하다고 말하며 슈퍼마켓 바닥에 토마토처럼 짓밟았습니다. 일요일에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는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들에 대한 GST를 없애고 워킹 포 패밀리즈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는 세금 정책으로 노동당이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액트당과 녹색당은 이러한 세금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단결했습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아 대표는 AM에서 세금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라고 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모아는 이 정책이 키위들의 뒷주머니에 주당 약 $4를 주고 대부분은 노동당이 단속해야 하는 슈퍼마켓 체인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클로이 스와브릭도 이에 동의하며 노동당 정책의 이점이 도시의 부유층들에게 모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와브릭은 특히 노동당 자체 세금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상위 311개의 가족들이 부의 2.4%를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정책이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재무대변인이 어제 오전 당의 세금 정책으로 평균적인 키위 가정이 노동당 하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당이 선출되면 GST 정책은 내년 4월 1일부터 평균 가구당 주당 약 4달러 25센트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키위들이 절약한 돈으로 고구마를 살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당의 재무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어제 AM쇼에서 뉴질랜드인들은 노동당이 저축한 4달러 25센트 전액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절감액 중 일부는 중개자에게 전달되므로 키위가 받는 금액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새로운 식료품 커미셔너가 소매업체가 제품에서 GST를 제거한 사실을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과일과 야채의 부가가치세 GST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노동당이 이번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편들도 유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각 가정의 자녀 출산을 돕기 위해 현재 최고 2주 무급 육아휴가를 받고 있는 배우자들에 대해 무급 휴가 외에 별도로 최고 4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힙킨스 총리는 새로운 정책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남편들은 부인과 같은 시기나 아니면 부인의 휴가가 끝난 뒤에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배우자 유급 육아 휴가는 아기가 어렸을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급 휴가이므로 재정적으로도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주말 동안 다수가 파손된 후 선거 광고판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기물 파손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정치 광고판들이 전국에 걸쳐 거리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표지판을 훼손하고 손상시킬 기회를 잡은 파괴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정치 광고 게시판 파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들에게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액트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아는 기물 파손 행위를 유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으며 노동당 대변인은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색당 대변인은 캠페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파손된 광고판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공중보건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유일하게 남은 제한 사항은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이 7일 동안 격리하는 것과 특정 의료시설에서 방문자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뿐이었습니다. 변경사항은 오늘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202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샤 베럴 보건부 장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건부 지침은 몸이 좋지 않거나 코비드19의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5일 동안 집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주민들이 최근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너무 많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일상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저녁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당의 첫 선거운동 법질서 회의를 위해 오클랜드 중심가에 모였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당의 지도력과 경찰의 실패에 대해 모욕을 가했지만 몇몇 주민들과 상점 주인들은 도심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경찰 인력을 촉구했으며 그들 중에는 블랙앤화이트 세큐리티의 소유주인 크리스토퍼 이에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9원 8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7원 8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1원 87전입니다.